안녕하세요. 히바나 채널의 흥번합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하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 6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물가. 물가가 싸냐 비싸냐, 이것 또한 말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베트남은 쌀국수 2,000원, 커피 1,000원 이런 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시원하고 예쁘고 예쁜 여자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그쵸,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한국과 다른 점이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높다 보니 그 물가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면, 여기 동남아,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로컬 물가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한국 물가와 비슷한 고급진 퀄리티로 살아갈 수도 있죠.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안전하냐? 안전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심하게 차이 나는 건 오토바이 날치기. 이게 문제입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까 오토바이 날치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도둑이 많아요. 일반적인 로컬 집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창살이 창문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둑이 많다는 거죠. 제가 여행업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쉽게 표현했던 부분은, 농담이지만 오토바이 보면 백밀러가 있어요. 이 백밀러가. 근데 거의 대부분의 백밀러가 2개 다 달린 것도 많지만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도둑이 많다는 걸 비유를 하는데, 제가 사고가 나서 백밀러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백밀러를 오토바이 센터에 가서 고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오토바이의 백밀러를 뽑아다가 내 거에 꼽거든요. 그럼 옆에 사람은, 그쵸, 옆에 있는 백밀러를 뽑아다가 내 거에 꼽아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오토바이, 베트남 사람들은 밖에다가 세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담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도 현관을 열고 내 집 거실에 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오토바이를 들고 가는 도둑들이 많으니까. 도둑이 많다, 오토바이 날치기가 많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가끔 가다가 도둑이 많다고 하니까 농담 삼아 이런 말씀 하시는 아저씨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러면 내 와이프도 훔쳐갔으면 좋겠다. 세 번째, 사기가 많냐? 사기 없을 순 없죠. 근데 내 가정이 무너질 만큼 큰 사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조금씩 야금 이런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뒷목 잡고 쓰러지진 않는데 야금 나를 좀먹는 이런 사기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그냥 놓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 여자.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 베트남 와이프가 한국으로 시집을 간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한국 남자가 베트남으로 장가를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일단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불편함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낄 부분은 문화예요, 문화. 베트남은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지금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 문화라고 하죠. 우리 형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고요. 우리 누나의 시집갈 그 돈을 대줘야 되고요. 내 사촌동생의 치료비를 대줘야 돼요. 왜? 내 와이프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능력이 있는 한국 남편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가 경제적인 능력이 우리 집안에서 가장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무섭죠? 다섯 번째, 대한민국을 좋아하냐? 이거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은 대한민국 연예인, 대한민국 아이돌, 대한민국 탤런트, 이런 TV에 나오는 연예인분들만 보다 보니까 웬일이야, 놀러온 관광분들을 봤더니 똑같이 생겼네? 라고도 할 수 있고, 아야 뭐야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을 좋아하는 아이돌 문화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이거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죠.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문화 또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 대한민국 삼성이라는 그룹이 베트남에서 수출,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업적인 부분 또한 대한민국을 좋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을 좋아하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본다면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베트남에 오면 내 노후가 편해지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시니어층들, 제 귀하신 분들, 구독자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들, 그분들이 궁금하실 건데 편합니다. 편한 건 사실이에요. 동남아 어디를 살던 무슨 노후를 즐기던 사실입니다. 최악의 단점이 있다는 것 빼고는,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료, 이거에 대해서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건데 의료를 제외한다면 정말 사실이에요. 너무나 편하고 편리하고 어디 가도 당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 나는 진짜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노후가 아니라 조금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베트남 문화 6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제가 세심하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에요. 보편화된 일반적인 설명만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는 문화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거기를 세심하게 파드리겠습니다. 이상